운동 후 집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은 고강규 씨. 퇴직 후 소일거리로 주식 투자를 합니다. 파킨슨병 증상이 심해지기 전까진 세무사로 일했습니다. 특이 마음을 먹고 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정해진 금액을 딱 세우고 정해진 선을 넘지 말아야 돼. 세무직 공무원으로 출발해 세무사로 독립하고 삼남매를 훌륭히 키워낼 만큼 열심히 살았던 고강규 씨. 그런데 60대에 접어들자마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몸이 예전과 다르다고 느끼긴 했어도 매주 등산을 하며 건강을 챙겨왔기에 그저 젊은 시절 겪은 교통사고 후유증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픈 몸은 나아지지 않았고 전에 없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근데 내가 힘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오는 손에 힘이 없다고. 그리고 그 얼굴에 뒷걸음에 질질 끊으니까. 그런데 인터뷰 중에 점점 힘들어하는 고강규 씨. 결국 촬영을 잠시 중단하기로 합니다. 현재 하루 5번 파킨슨병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약효가 떨어지면 혼자 움직이기도 힘듭니다. 파킨슨병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초기 5년에서 7년 정도는 약만 먹으면 큰 증상이 없지만 그 이후 약효 지속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시간 안 맞추면 약이 더 빨랐든지 어쨌다든지 안 좋아요, 더. 그러니까 시간은 딱 지켜요, 4시간마다 거의. 예. 이게 예리하더라고요. 이게 엄청 예리하더라고요. 안쓰러운 거는 견지고 올 때, 견직이 오면은요, 딱 한쪽이 굳어요. 견직이 오면. 그럴 때,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 볼 때가 안 좋지. 지금 얼마든지 더 운동도 하고 할 사람이 저러냐 싶으면 제일 안 좋지. 약을 써서 병을 치료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도파민 세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약을 더 늘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을 한번 먹었을 때 몸 안에서 약이 어느 정도 저장됐다가 사용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니까 약이 듣는 시간도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 도파민이 해주는 일은 몸을 부드럽게 잘 움직이게 해주는 일이에요. 도파민이 부족해지니까 몸을 잘 못 움직이고 둔하고 느려지는 게 파킨슨증 주 증상이고요. 인체의 도파민 신경세포는 흑질에 위치한 몸통에서 뻗어나와 긴 가지가 기저핵까지 닿아 있는데 끝부분에서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 생성되고 분비되면 기저핵에 작용해서 몸을 정교하게 움직이도록 해줍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 신경세포가 원인 모를 퇴행성 변화 때문에 소실되는 병입니다.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약물 레보도파는 도파민 전 단계 물질로 위장관에서 흡수돼 혈액을 통해 뇌로 전달되고 혈액 뇌장벽을 통과한 후 도파민으로 대사돼서 부족한 도파민 역할을 보충하게 됩니다. 파킨슨병의 흔한 증상은 가만히 있을 때 나타나는 떨림, 움직임이 느려지는 서동증, 몸이 뻣뻣해지는 강직, 중심 잡기 힘들고 잘 넘어지는 자세 불안정으로 나타나는데 환자마다 증상이 천차만별입니다. 최근 문제가 자주 생기는 걸음걸이에 대해 정밀 진료를 하고 방법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먼저 보행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걸을 때의 다리 관절의 움직임을 기록 분석해 이상이 있는 부위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뒤로 밀어주는 게 오른쪽은 충분히 밀어주는데 왼쪽은
아예 못 밀어주고 있어요. 파킨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차이가 있을 때 걷는 게 훨씬 더 힘들어질 수가 있고 한쪽으로 이제 쏠리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제일 필요한 건 왼쪽이 너무 이제 이게 덜 밀어주니까 왼쪽에 이런 다리를 올리는 것 같은 그런 근력을 좀 집중적으로 올려주게 되면은 걷는 게 아무래도 좀 수월해지시겠죠. 오른쪽은 이게 약하고 상대적으로 힘이 부족한 왼쪽 발목 운동법을 배웁니다. 그렇지. 얘는 발끝이 내려가고 올라. 틈날 때마다 훈련하면 좌우 걸음의 균형을 보완할 수 발끝이 있습니다. 내리고, 발끝이 내리고. 그렇죠. 자, 하나. 평소에 운동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잠깐 해놓고 걷게 되면은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걸을 게 훨씬 편할 거예요. 파킨슨은 도파민이 떨어지게 되면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실행에 올리는 그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걸을 때, 멈출 때, 돌 때. 그러니까 세 가지가 되게 안 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걷기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면 못 걸어요. 왜? 걷는 건 어려우니까. 균형을 깨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시작할 때도 내가 그냥 요 앞에 뭐가 있다 그러면 요거 그냥 내가 바로 한번 넘어볼까? 이런 식으로 걷기 시작할 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시작하는 게 훨씬 편해져요. 병원에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기 전에 많은 환자들이 파킨슨병을 예측할 수 있는 전구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극심한 잠꼬대, 즉 렘 수면 행동장애와 심각한 변비를 경험했습니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기 직전에는 우측 어깨 관절이 아프고 불편했습니다. 당시 주변의 국내외 신경과 교수들이 걱정스럽게 파킨슨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인 저는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며 그리고 어깨 관절의 증상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형외과를 찾아가 3개월간 불필요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정형외과 교수 역시 관절 문제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하여 그제서야 진단을 위한 정밀 검사를 받았고 파킨슨병 확진을 받았습니다. 좀 더 일찍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의 아집과 잘못된 판단 때문에 놓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파킨슨병 진단 후 14년을 지내면서 초기의 잘못을 경험한 저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닌 환자로서 파킨슨병 투병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재활치료를 받기 전에 목 근육의 주사 치료도 예정돼 있습니다.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아픈 증상에 효과가 있는 주사입니다. 이쪽 근육이 조금 더 긴장도가 높아서 활성이 많이 돼 있으니까 근육들이 좀 두꺼워져 있고 그 두꺼워진 부분에 주사를 해주면은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파킨슨병의 진행 단계는 주요 증상 발현 정도와 일상의 독립적 생활 가능 여부를 기준 총 5단계로 나뉩니다. 하지만 단계별 진행 속도는 환자들마다 개인차가 커 병의 진행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활치료는 각 단계별 진행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3단계에서 이제 4단계로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으신데 교수님께서 진단되신 지 굉장히 유병 기간이 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꾸준히 신체 활동 유지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이제 재활 운동 병행해서 하시면서 굉장히 상태를 많이 악화되지 않게 잘 유지하고 계세요. 파킨슨병 증상은 근육이 굳어져 생기는 게 많습니다. 파킨슨병의 흔한 증상 중 하나인 삼킴 장애를 위해선 구강 근력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혀의 근력과 지구력을 키워 증상을 개선하거나 예방합니다. 일반적인 유동식들은 잘 드실 수가 있는데 좀 더 딱딱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첫 한 2번 정도 삼키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환자마다 증상도 다르고 부위도 천차만별인 신체 기능 감소, 작업 치료로 관절이나 근육이 짧아지거나 경직된 걸 풀어줍니다. 운동 치료는 자세와 신체 균형을 조절하고 걷는 능력을 개선하며 개선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치료입니다. 쭉 하나 둘
근육이 너무 뻣뻣해지거나 이완시키고 풀어야 되는 것들은 스스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스트레칭이나 근이완요법이라든지 마사지나 아니면 이런 거를 통해서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게 유지하고 막는 것 자체만으로도 치료적인 어떤 효과를 우리가 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활치료는 파킨슨병 환자의 전반적인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치료입니다. 매일 새벽 운동을 나서는 조금숙 씨. 파킨슨병 투병 18년 된 환자입니다. 파피푸페포 라리루레로 파피푸페포 라리루레로 라리루레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파킨슨 환자는 발음이 혀가 꼬여서 발음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발음 연습하는 거예요. 파피푸페포하고 라리루레로 발음이 제일 어려운 어이거든요. 조금숙 씨는 사계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즐겁다는 걸 항상 감사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즐거움이죠. 동네 학교 운동장. 파킨슨병과 투병한 지 18년 된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움직임이 유연한 편입니다. 근력도 꽤 좋은 편인데요. 매일 운동한 보람이 있습니다. 늘 마주치는 이웃도 생겼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고 극복하는 그런 의지가 대단하고 모든 게 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기 병을 컨트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했어요. 해가 떠오를 시간쯤에는 뒷산에 오릅니다. 하하하. 운동은 하루를 짧게 하지만 인생은 길게 해준다. 웃음은 희망의 최고의 무기다. 조금숙 씨가 파킨슨병과 투병하면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이 새벽 운동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함께 집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양치질을 마치면 미소 짓는 연습을 합니다. 오드리 헵번처럼 웃기. 무표정으로 굳어가는 증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틈날 때마다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합니다. 운동 삼아서 한다기보다도 그냥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 근육이 굳어버리니까 이렇게 계속 때려주고 주물러주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근육이 풀어지더라 해서 그냥 스스로 터득한 거예요. 오전에는 주로 채소나 과일, 단백질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앉지 않고 서서 먹습니다. 먹으면서 발꿈치 드는 운동도 합니다. 일상이 모두 투병이고 운동입니다. 이렇게 먹다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세가 허리가 굽고 나중에 파킨슨 환자는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호부랑 할머니가 되니까 그리고 밥을 빨리 먹게 되잖아요. 빨리 먹은 건 제일 안 좋은 거라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살면 그게 긍정적인 생각이고 소중한 거고. 나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요.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 하면 그날을 계속 잘 지내게 되는 거거든요. 재미있는 걸 찾아도 좋고 뭐 의미 있는 걸 찾아도 좋고 계속 거기에다가 시간을 투여하는 식으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